내 아들 목숨값 들고 도망간 년. 할머니는 밤마다 이를 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이가 김밥을 사가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학교에 새로 전학 온 애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김하늘이래요. 8년 동안 생사도 모르고 있던 손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손자를 찾아갔죠.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며느리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고 또 손주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뭐야? 내 아들 죽고 딴 남자랑 살고 있었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날 충격적인 진실을, 며느리가 8년 동안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그 남자 누구도 몰랐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움과 오해로 얽힌 가족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전북의 작은 읍내 시장 어귀에 자리 잡은 김밥 가게 앞에는 오전 일찍부터 손님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박명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에 밥을 펴바르고 단무지와 당근을 가지런히 올렸죠.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손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수십 년을 이 자리를 지키며 익힌 솜씨였습니다. 명희는 김밥을 말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기계처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할 뿐이었죠. 손님들이 인사를 건네도 짧게 고개만 끄덕일 뿐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명희를 두고 무뚝뚝하지만 김밥은 맛있다라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명희에게 그런 평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남편은 20년 전 농기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수마저 8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희의 삶은 멈춰버렸어요. 아니, 멈춘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갈 뿐이었죠.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습관처럼 가게 문을 열고 김밥을 말고 문을 닫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더 큰 상처는 며느리 서영이었어요.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직후 서영은 보험금 일부를 챙겨 손자 하늘을 데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명희는 그날 이후 서영을 도둑년이라고 불렀어요. 밤마다 이를 갈며 욕을 퍼부었죠. 내 아들 목숨값 들고 도망간 년 죽었다 생각한다. 명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김밥을 썰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내리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명희의 마음속 분노를 대변하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가게는 한산해졌습니다. 명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학교가 파하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삼삼오오 지나갔죠. 그 중에는 가게에 자주 들르는 초등학생 아이도 있었습니다. 명희는 말없이 아이에게 김밥 한 줄을 내밀었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받아들었죠. 할머니,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아이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설거지를 계속하며 듣는 척만 했어요. 할머니, 저희 학교에 새로 전학 온 애가 있어요. 얼굴이 저랑 좀 닮았대요. 애들이 자꾸 그러니까 짜증나요. 명희는 별다른 관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이름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김하늘이래요. 하늘이요, 하늘. 그 순간 명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젓가락이 물속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죠. 짤그랑하는 소리가 울렸지만 명희는 듣지 못했어요. 귓속에서는 오직 한 단어만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김하늘. 그 이름은 8년 전 명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손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3살이었던 하늘은 아빠를 닮아
까만 눈동자에 환한 미소를 가진 아이였죠. 명희는 하늘을 무척 예뻐했어요. 민수가 늦게 본 아들이었기에 더욱 애지중지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그 아이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죠. 같은 이름, 같은 나이, 그리고 이 작은 읍내에 새로 전학을 왔다는 것.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김하늘이라고 했지? 엄마는 누군지 아니?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명희를 쳐다보았어요. 몰라요. 근데 할머니 왜 그래요? 무서워요. 명희는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아이는 겁을 먹은 듯 김밥을 들고 가게를 나갔죠. 명희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8년 동안 죽었다고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손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명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분노와 그리움, 원망과 미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쥐어 잡았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죠. 그 이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하늘. 혹시 정말 그 아이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명희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죠. 먼지가 쌓인 사진첩을 펼치자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하늘을 안고 있는 민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아, 내가 어디 있는지 할미가 찾아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떠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지만 몸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가게 문을 여는 대신 명희는 오래된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산발이었어요. 명희는 빗으로 머리를 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명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죠. 목적지는 읍내 초등학교였습니다. 학교는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었어요. 평소에는 별 관심도 없던 길이었는데 오늘따라 모든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죠. 명희는 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이라 아이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명희는 담장 옆 가로수 아래에 몸을 숨기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명희의 다리는 저리기 시작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다 등교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 한 아이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늦은 듯 서둘러 뛰어가는 아이였어요. 그 순간 명희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였어요. 아니, 민수가 아니라 민수의 어릴 적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아이였죠. 까만 머리, 똑 부러지는 이목구비, 그리고 뛰어갈 때 살짝 고개를 옆으로 가오뚱하는 버릇까지. 명희는 그 모습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어릴 때 저렇게 뛰었거든요. 명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갔죠. 아이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실로 향했습니다. 명희는 담장 너머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8년 동안 메말라버린 마음에서는 눈물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구나, 진짜 하늘이야. 명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 아이는 분명 손자 하늘이었죠. 하지만 확신이 들자 명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그년이 여기 있었어? 8년 동안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던 며느리 서영이 손자를 데리고 이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명희는 그날 하루 종일 학교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근처 슈퍼에서 물 한 병을 사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학교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죠. 오후 3시가 지나자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눈을 부릅뜨고 아이들을 살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늘이 나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건강해 보였죠.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저렇게 멀쩡히 웃고 있는데 왜 할머니에게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소식조차 전하지 않았을까? 명희는 하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섣불리 다가갔다가 아이를 놀라게 할까봐 두려웠죠. 대신 명희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오래된 컴퓨터를 켰어요. 민수가 쓰던 낡은 컴퓨터였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전원은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서툰 손놀림으로 인터넷을 켰어요. 검색창에 학교 이름을 쳤죠. 학교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화면을 살폈어요. 교직원 소개란에 들어가자 선생님들의 이름과 사진이 나왔죠. 5학년 담임은 2명이었습니다. 명희는 그중 한 명의 이름을 메모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용기를 내어 학교 교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교무실입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는 침을 삼키고 말했어요. 저 5학년 담임 선생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명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학부모입니다. 김하늘 학생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소음이 들렸어요. 명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곧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저는 5학년 2반 담임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김하늘이라는 학생이요. 부모님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담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제가 아는 아이 같아서요. 아, 그렇군요. 하늘이 어머니는 서영 씨세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명희는 수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서영.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영. 8년 동안 죽도록 미워했던 바로 그 여자였죠. 혹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명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8년 동안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며느리와 손자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분한 마음에, 그리운 마음에,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그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어요. 손님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나가지 않았죠. 방 안에 틀어박혀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찾아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명희는 하늘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8년 동안 그리워했던 손자를, 그리고 그토록 미워했던 며느리를 직접 마주해야 했죠. 명희는 다시 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시간에 맞춰 나갔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올 때
명희는 담장 그늘에 서서 하늘을 기다렸죠.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늘은 친구 2명과 함께 걸어 나왔어요. 명희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걸었죠. 하늘과 친구들은 슈퍼 앞에서 헤어졌어요. 하늘은 혼자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명희는 숨을 죽이며 따라갔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하늘은 낡은 빌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진 오래된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하늘은 계단을 올라 3층으로 향했죠. 명희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명희는 그 자리에서 움직였어요. 빌라 계단을 오르는 명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3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 있는 문이 보였죠. 문 옆에는 낡은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문패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거기에는 2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영, 그리고 박진수. 명희는 눈을 의심했죠. 박진수? 그게 누구지? 며느리 옆에 낯선 남자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니. 명희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민수가 죽고 나서 딴 남자를 만난 거야? 그래서 연락도 안 한 거야? 명희는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8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명희는 잊지 않고 있었죠. 문이 열렸어요. 서영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서영은 명희를 보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감히 아직도 날 어머니라고 불러? 명희는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소파와 작은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 하늘이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다가 명희를 보고 깜짝 놀랐죠. 바로 그때 안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남자는 명희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누구세요? 명희는 남자를 보는 순간 폭발했습니다. 억눌렀던 8년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이게 뭐야? 민수 죽고 딴 남자랑 살고 살았어.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서영이 황급히 말을 막으려 했지만 명희는 듣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남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죠. 그럼 뭔데? 저 남자가 누군데 내 집에 있어. 진수 씨는 그냥이 어딨어. 문패에 이름까지 올려놨잖아. 명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늘이 겁에 질려 서영의 치마를 붙잡았어요. 서영은 하늘을 품에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제발 하늘이 앞에서는. 내 손자 앞에서? 웃기지 마.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손자를 키워. 명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화가 났어요. 박진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닥쳐. 내가 뭔데 끼어들어. 명희는 다시 서영에게 돌아섰어요.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죠. 돈은? 내 아들 보험금은? 그걸로 이 남자랑 살림 차렸어?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보험금은? 거짓말하지 마. 8년 동안 어디서 뭐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명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 속에 억울함과 서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었죠. 하늘은 엄마 뒤에 숨어서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하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명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너 때문이야.
내가 도망가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아들 죽고 손자마저 잃어버렸다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영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명희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서영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몸을 돌렸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명희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갈 때 뒤에서 하늘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명희는 돌아보지 않았죠.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빌라를 빠져나온 명희는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죠. 전봇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 속에는 또 하나의 상처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그동안 가게를 열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어도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서영과 마주쳤던 그날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늘의 울음소리, 서영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의 당황한 표정. 명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화낼만 하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서워하며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피해자야. 도망간 건 저쪽이고 연락 한 번 안 한 것도 저쪽이야. 나흘째 되는 날 명희는 겨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명희는 대충 둘러댔어요. 몸이 안 좋았다고, 감기 기운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희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영이 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서영은 여전히 수척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손에는 커다란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죠. 서영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죠. 왜 왔어?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요. 서영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는 묵직해 보였어요. 명희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죠. 그게 뭔데? 보험금이에요. 민수 오빠가 남긴 보험금이요. 명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금 장난해? 8년 전에 내가 챙겨갔잖아. 맞아요. 제가 가져갔어요. 근데 어머니, 전 한 푼도 손대지 않았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명희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손대지 않았다고? 그럼 8년 동안 뭘 먹고 살았는데? 공기 먹고 살았어? 이랬어요. 병원에서 청소 일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명희는 팔짱을 끼고 쏘아붙였죠. 그래, 그럼 그 남자는 뭐야? 박진수였나? 그 남자는 왜 내 집에 있는 건데? 진수 씨는 민수 오빠 친구예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어요. 명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민수의 친구라는 말에 뭔가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지만 명확하지 않았죠. 친구면 뭐해? 같이 살잖아.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진수 씨가 하늘이 치료비 때문에 잠시 도와준 거예요. 그 순간 명희의 귀에 한 단어가 꽂혔습니다. 치료비. 명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치료비? 무슨 치료비?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듯 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하늘이가 그날 사고에서 다쳤어요. 다리를. 명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고? 하늘도 사고를 당했다고? 명희는 무언가 물어보려 했지만 서영이 먼저 말을 이었죠. 보험금은 전부 하늘이 치료비로 썼어요. 수술비, 재활치료비, 의족 맞추는 비용까지 다 쓰고도 모자라서 빚을 졌어요. 진수 씨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줬고 제가 갚을 때까지 집을 같이 쓴 거예요. 명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족? 하늘이가 의족을 차고 있다고? 명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빌라에서 봤을 때 하늘은 멀쩡해 보였는데 거짓말 마. 하늘이 멀쩡하던데 겨울이라 긴 바지를 입었으니까 몰랐을 거예요. 왼쪽 다리가 무릎 아래부터 없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명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날 속일 이유가 돼? 어머니한테 패 끼치기 싫었어요. 어머니도 힘드신 거 아는데 손 벌리기 싫었어요. 손 벌리긴 내가 내 아들 보험금 챙겨서 도망간 거잖아. 명희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전보다 힘이 없었어요.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죄송해요.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빠도 잃고 하늘이도 다치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명희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지만 안에 돈이 가득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명희는 봉투를 서영에게 내던졌습니다. 가져가. 난 내 돈 필요 없어.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영은 봉투를 주우려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이건 어머니 거예요. 필요 없다니까. 꺼져. 명희는 손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가게를 나갔어요. 명희는 서영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고 수척한 등이 문 밖으로 사라졌죠. 명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치료비, 의족,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명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밤이 되어도 명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민수의 오래된 사진이 나왔죠. 2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의 얼굴. 명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민수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뭘 모르는 게 있는 거야? 며칠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가게를 열고 손님을 받았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어요. 서영이 남기고 간 봉투는 아직 가게 구석에 놓여 있었죠. 명희는 그 봉투를 볼 때마다 외면했습니다. 만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하루가 시작됐어요. 김밥을 말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는 일상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명희는 잠시 가게를 비우고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단무지와 당근이 떨어져서 사러 가야 했거든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명희는 읍내 중심가를 지나다가 멈춰 섰어요. 건너편에 병원 건물이 보였죠. 3층짜리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명희는 무심코 병원 쪽을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서영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청소복을 입고 있었죠. 명희는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서영은 병원 앞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던 하늘에게 다가갔어요. 하늘은 혼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죠.
서영이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명희는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하늘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하늘의 왼쪽 다리가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서영이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늘은 혼자 벤치에 남았죠. 명희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거든요. 몇 걸음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하늘이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명희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의 왼쪽 다리가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긴 바지 아래로 드러난 의족이었습니다.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된 인공 다리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하늘은 조금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익숙한 듯 했지만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병원 옆 자판기로 가서 음료수를 뽑았죠. 그리고 다시 벤치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명희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놓칠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영이 말한 게 사실이었어요. 하늘은 정말로 다리를 잃었던 겁니다. 명희는 전봇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8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민수가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차가운 영안실에서 민수를 마지막으로 본 그날. 그날 서영과 하늘이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직 아들만 생각했죠. 며느리와 손자는 어떻게 됐는지조차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사고를 당해 다리를 잃었다니. 그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고 의족을 달고 재활 치료를 받았다니.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연락을 끊은 이유, 보험금을 가져간 이유, 빚을 진 이유. 모두 하늘 때문이었어요. 하늘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죠. 명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영은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싸운 거였죠.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버텼던 겁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명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이 서영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도둑년이라고, 배신자라고, 꺼지라고 했던 말들이. 명희는 그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보도블록 위에 털썩 앉아버렸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지만 명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8년 동안 품었던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미움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바뀌었죠. 명희는 서영과 하늘에게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준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명희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장바구니를 주워들고 병원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죠. 조그만 등이 햇빛에 비쳤습니다. 명희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하늘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그런 말로 지난 8년이 지워질까요? 명희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간신히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명희는 한참을 울었어요. 가게에 놔둔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서영이 가져온 보험금. 한 푼도 손대지 않았다던 그 돈. 하늘의 치료비로 쓰고도 모자라 빚까지 졌다던 말. 명희는 모든 게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너무 잔인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정짓고 욕하고 상처를 준 거였죠.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희 가족한테 너무 잘못했어. 명희는 민수의 사진을 꺼내 들고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명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죠. 그날 밤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서영과 하늘에게 다시 가야 한다고,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그날 이후 명희는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어요. 손님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나가지 않았죠. 명희는 방 안에 틀어박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서영에게, 하늘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발목을 붙잡았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그런 말로 지난 상처가 아물까요? 명희는 수없이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지. 근데 어떻게 얼굴을 보고 가. 말끝을 흐리며 명희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8년 동안 단단하게 굳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미움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후회와 죄책감만 남았죠. 닷새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희는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두덩이 푹 꺼져 있었어요. 명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집을 나섰어요. 걷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았죠. 읍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병원 쪽으로 향했어요. 혹시 하늘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병원 앞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실망하며 발길을 돌렸어요. 한참을 걷다가 슈퍼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평소에 장을 보러 자주 가던 곳이었죠. 명희는 무심코 슈퍼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슈퍼 앞 계단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였어요. 작은 등을 떨며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명희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늘이었어요. 명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계단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가방은 옆에 내팽개쳐져 있었죠. 명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하늘아, 왜 울고 있니? 하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명희를 보는 순간 굳었습니다. 하늘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죠. 명희를 피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늘아, 할미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었니? 명희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더욱 숙이고 어깨를 떨었죠. 명희는 하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미가 무서우니? 할미 때문에 우는 거니? 하늘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자가 할머니를 무서워한다니. 하늘아.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면 안 됐죠. 명희는 하늘의 작은 어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미가 잘못했어. 할미가 너무 화를 냈지. 미안해. 하늘이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눈물 젖은 눈으로 명희를 쳐다보았죠.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나 싫어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명희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하늘아. 할머니가 널 싫어할 리 없잖니. 그럼 왜 우리 엄마한테 화냈어요? 왜 소리쳤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명희는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죠. 할머니가 잘못 생각했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미안한 짓을 했단다.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나 때문에 매일 일하고 아파도 참고 밥도 안 먹고. 하늘은 말하다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희는 하늘을 안고 싶었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하늘의 손을 꼭 쥐었죠. 할머니가 다 알게 됐어. 내가 다쳤던 것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할머니가 너무 몰라서 너무 몰랐단다. 하늘이 눈물을 닦으며 명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말 믿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았죠. 정말요? 할머니가 정말 우리 안 미워해요? 미워하지 않아. 할머니가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 하늘아. 명희는 하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민수의 손을 닮았죠. 명희는 하늘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명희는 느꼈어요. 이 작은 손 안에 지난 8년의 무게가 담겨 있다는 것을. 하늘이 겪었을 고통, 서영이 견뎌온 시간, 그리고 명희가 놓쳐버린 세월이 모두 이 손 안에 있었죠. 할머니 손이 따뜻해요. 하늘이 작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을 띤 얼굴이었어요. 명희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미 손이 따뜻하지? 할미가 앞으로 하늘이 손 많이 잡아줄게. 진짜요? 그럼 진짜란다. 하늘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명희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민수를 쓰다듬던 것처럼 부드럽게. 학교 끝나고 할미 가게로 올래? 김밥 만들어줄게.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경계를 풀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명희는 하늘의 가방을 들어주며 일어섰죠. 엄마한테 가자. 엄마 걱정하시겠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또 화낼 거 아니죠? 안내. 약속할게. 명희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하늘이 망설이다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작은 약속이었지만 명희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죠. 둘은 함께 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살짝 절뚝이며 걸을 때마다 명희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명희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하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용기를 내어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명희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희는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나야 어머니야.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은 잠시 말이 없었죠.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시간 있으면 우리 집으로 한번 올 수 있겠니?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 제대로 된 얘기. 부탁이야. 서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명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명희는 밤새 뒤척였죠. 다음 날 저녁이 됐습니다. 명희는 아침부터 집안을 청소했어요. 오래 쌓인 먼지를 닦고 마루를 쓸었죠. 민수의 방도 정리했습니다. 8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명희는 민수의 책상을 닦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죠.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과 며느리를 미워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걸. 저녁 6시가 조금 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희는 문을 열었어요. 서영이 서 있었죠.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명희는 짧게 말하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서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8년 만에 다시 온 집이었어요. 앉아. 명희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영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명희는 맞은편에 앉았죠. 둘 사이에 서먹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명희는 차를 끓여 서영 앞에 놓았어요. 서영은 고맙다고 작게 말했죠. 명희는 자신의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저기. 둘이 동시에 입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서로를 바라보며 멈췄죠. 명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할게.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서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어머니. 아니야, 들어봐. 나 할 말 다 할게. 명희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 했던 말들 다 잘못이었어. 도둑년이라고, 배신자라고, 그런 말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정 지었어. 하늘이가 다친 것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분노만 쏟아냈지.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 혼자서 하늘이 치료하고 빚 갚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너무 몰라줬어.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그냥 떠나서 연락도 안 하고. 서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빠도 잃고 하늘이도 다치고 어머니 걱정까지 끼쳐드릴 수 없었어요. 제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내 짐을 더 무겁게 만들었구나. 명희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은 놀란 듯 명희를 쳐다보았어요. 명희는 서영의 손을 꼭 쥐며 말했죠. 이제 돌아와라. 우리 집으로. 하늘이도 우리 가족이잖니. 서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명희도 눈물을 흘렸죠. 8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죠.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은 놀라서 문 쪽을 바라보았죠. 박진수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 저 왔어요. 차에 놓고 간 하늘이 책이. 박진수는 거실에 앉아있는 명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명희는 박진수를 조용히 바라보았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박진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죠. 서영이 일어나 박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수 씨, 어머니께서 저희 보고 돌아오래요. 박진수는 놀란 듯 명희를 쳐다보았어요. 명희는 박진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우리 며느리랑 손자 돌봐줘서.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어요.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죠. 무슨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박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박진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명희는 놀라서 일어서려 했지만 박진수가 먼저 말했죠. 민수 형 그날 사고 제 탓이었습니다. 명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서영도 창백한 얼굴로 박진수를 쳐다보았죠. 그날 제가 운전했습니다. 민수 형이 피곤해하셔서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근데 제가 졸음운전을 했고 사고가 났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수 형을 죽인 건 저예요. 하늘이 다리를 잃게 한 것도 저고요. 제 죄입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8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었죠. 민수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하늘을 다치게 한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형을 대신해서라도 서영 씨와 하늘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진수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명희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어요. 분노가 치밀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죠. 명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들어요. 박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명희는 박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 죄 당신 혼자 지지 마세요. 우리 같이 짊어지죠. 1년이 흘렀습니다. 전북의 작은 읍내에 봄이 찾아왔어요. 시장 어기 김밥가게 앞에는 새로운 손글씨 간판이 붙어 있었죠. 김하늘의 김밥 도움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직접 쓴 글씨였어요. 가게 안에서는 명희가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하늘이 단무지를 썰고 있었어요. 의족을 차고 있었지만 이제는 훨씬 익숙하게 움직였죠. 하늘은 칼질을 하면서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제가 수학시험 100점 맞았대요. 그래, 우리 하늘이 똑똑하네. 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김밥을 말았어요. 예전과 달리 표정이 부드러웠죠. 하늘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도 줬어요. 제가 반에서 3번째래요. 대단한데? 그럼 오늘 저녁에 할미가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줄게. 와, 할머니 최고. 하늘이 환하게 웃었어요. 명희는 하늘의 웃는 얼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하늘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늘아, 오늘도 할머니 도와주니? 네, 저 배달도 갈 수 있어요. 하늘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하늘은 가까운 곳은 배달도 다녔어요. 자전거를 타고 김밥을 배달하는 모습은 동네에서 유명했죠. 처음에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모두 응원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이 줄어들자 명희는 하늘에게 말했어요. 하늘아, 숙제 있으면 먼저 하렴. 할미가 나머지는 정리할게. 괜찮아요. 제가 설거지 먼저 할게요. 하늘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하늘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민수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죠. 하늘은 민수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이 열렸어요. 서영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병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서영은 요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어요. 청소 일을 그만두고 자격증을 따서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한 겁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하늘아, 오늘 학교 어땠어? 엄마, 나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하늘이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서영은 하늘을 꼭 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죠. 우리 하늘이 정말 대단하네.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특별한 거 해준대요. 그래.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영이 명희에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너 피곤할 텐데 쉬어. 주말에 가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서영은 주말마다 가게를 도왔습니다. 평일에는 병원 일을 하고 주말에는 명희와 함께 가게를 운영했어요. 서영과 하늘은 명희의 집으로 이사를 왔죠. 민수가 쓰던 방을 하늘이 쓰고 서영은 작은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셋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늘은 학교 이야기를, 서영은 병원 이야기를,
명희는 가게 이야기를 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명희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영이 문을 열자 박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늘이 잘 있었어? 진수 아저씨. 하늘이 반갑게 달려나갔어요. 박진수는 하늘을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박진수는 가족처럼 자주 들렀어요. 여전히 죄책감을 안고 있었지만 명희는 박진수를 따뜻하게 대했죠. 들어와요. 저녁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그냥 하늘이 얼굴 보고 싶어서 들렀어요. 박진수는 거실로 들어와 앉았어요. 하늘은 박진수에게 시험지를 보여주며 자랑했죠. 박진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박진수가 돌아가고 하늘은 방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명희와 서영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를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명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나도 그랬어. 근데 알았지. 미움을 품으면 결국 내가 갇히는 거더라고.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거야. 명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수가 살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늘이 때문에라도.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는 서영의 손을 잡았어요. 너 혼자 고생 많이 했어. 이제 할미가 같이 있을 테니까 걱정 마. 고맙습니다, 어머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희는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했어요. 하늘이 방에서 나와 졸린 눈으로 부엌으로 왔죠. 할머니, 아침 뭐해요? 김치찌개 끓였어. 얼른 씻고 와. 하늘은 씻으러 가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크면 뭐 되고 싶은지 아세요? 뭔데? 할머니처럼 김밥집 사장님이요. 명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진짜예요. 할머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 그럼 할미는 그때까지 안 늙어야겠다. 할머니는 안 늙어요. 계속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하늘은 씻으러 가면서도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명희는 하늘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김밥가게 유리창을 비추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명희는 그 빛 속에서 생각했죠.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새로운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다고. 상처는 아물고 마음은 치유되고 사랑은 다시 자라나고 있다고. 명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도 김밥을 말고 손자와 웃고 며느리와 이야기하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명희에게는 그 어떤 날보다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사람이 미움을 품으면 결국 자기가 갇히는 거죠.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명희 할머니는 8년 만에 깨달았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새로운 시간은 다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